2020년 11월 25일 수요일의 경제신문을 읽겠습니다. 셀트리온 코로나 치료제 허가 신청 임박. 25일 셀트리온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CTP59의 글로벌 이상 임상시험을 위해 모집한 환자 327명에게 치료 후보물질 투약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은 9월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CTP59의 임상 2, 3상 시험을 승인받아 국내를 포함한 미국, 루마니아, 스페인 등의 국가에서 임상 이상을 진행해왔습니다. 코로나19 경증 및 중등증 환자를 상대로 치료제의 유효성과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임상 이상에 대한 중간 결과를 이른 시일 내에 도출한 후 식약처 등과 긴밀히 협의한 뒤 CTP59의 조건부 허가를 신청할 방침입니다. 코스피 차익 실현 욕구의 6거래일 만에 하락. 2600선 턱걸이. 코스피 지수가 간밤 미국 증시의 급등에도 차익 실현 욕구의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쏟아낸 물량으로 지수는 6거래일 만에 하락했습니다. 25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16.22포인트, 0.62% 하락한 2601.54에 장을 마쳤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 장중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상승 출발했습니다. 2637.34에 출발한 뒤 2642.26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기관이 물량을 쏟아내면서 하락 전환했습니다. 장중 2583.41까지 밀렸지만 외국인이 매수세를 강화하며 2600선을 지켰습니다. 빅히트, CS윈드, 신풍, 키움 등 코스피 200 새로 편입. 이번 코스피 200 정기 변경에서 새로 이름을 올린 종목은 빅히트, 두산퓨얼셀, 하나시스템, CS윈드, 키움증권, 신풍제약, 남선알미늄, 삼양식품 등 10개 종목입니다. 반면 롯데푸드, BGF, LF, 세아베스트, 대교 등 10개 종목이 빠졌습니다. 코스닥 150에는 대주전자 재료, 상하프론테크, 동국 SNC, SNS텍, 알서프트, 매드팩토, 코리아센터, 카카오게임즈 등 17개 종목이 신규 편입됐습니다. 대신 우리기술투자, CJ프레시웨이, 모두투어, 연우, 나스미디어, 한국전자금융 등은 제외됐습니다. 신공항 컨설팅 수주 한일전. 인천공항. 나리타 꺾었다. 인천공항공사가 폴란드 바르샤바 신공항 사업을 위한 전략적 자문 컨설팅 사업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이르면 올해 안에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선 계약 금액은 56억 원입니다. 특히 이번 입찰에서 한국과 일본의 관문 공항인 인천공항과 나리타 공항이 최종 경쟁자로 선정되면서 공항업계의 한일전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수주전에서는 정부 차원의 협조도 밑받침됐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폴란드 정부에게 장관 명의의 서신을 발송했고 외교부는 한 폴란드 외교부 장관 간 외교를 통해 협조를 구했습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2021년 사나노 공정 상용화.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업계가 호황기를 맞이한 가운데 TSMC와 삼성전자는 신공정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양사는 5나노미터 제품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내년 4나노, 내후년 3나노 순으로 공정 개발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파운드리 사업부는 4나노 2세대 로우 파워 플러스 공정을 개발 중입니다. 2021년 상반기에 관련 제품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4분기에 2세대 5나노, 1세대 4나노 모바일 제품 설계를 완료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하연의 퇴진, 내부 출신 첫 수장 맞은 LGU+. LGU+는 이날 오후 열린 이사회에서 황현식 컨슈머 사업 총괄 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황 사장은 지난해 11월 말 정기 인사에서 LG그룹에서 유일하게 사장으로 승진하며 차기 최고 경영자로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1999년 LG텔레콤으로 입사한 황 사장은 통신시장에 대한 이해가 깊은 영업통으로 모바일 사업에서 성과를 내왔고 온화한 리더십으로 직원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GU+ 내부에서 CEO가 배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뱃사 급등,
HMM 하반기 잭팟 터지나. HMM의 영업이익은 2분기 이후 꾸준히 상승 추세입니다. HMM은 올 3분기 영업이익 2,771억 원을 기록하며 2010년 3분기 이후 10년 만에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했습니다. 2분기 1,376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 2015년 1분기 이후 21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는데 그 흐름을 3분기에도 끌고 간 셈입니다. 4분기 실적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해상 운임의 기준이 되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는 지난 20일 기준 1938.31을 기록하며 전주 대비 80.99포인트 올랐습니다.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가 2019년 10월 관련 집계를 시작한 이래 최고 수치입니다. 올해 초와 비교하면 2배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해운 운임은 선사들의 영업이익과 직결됩니다. 직급 천정부지인데 종부세 기준 11년째 그대로 엇박자. 몇 년 전만 해도 종합부동산세는 부자들만 내는 이른바 부자세로 불렸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집값이 크게 올랐는데도 종부세 부과 기준은 10년 넘게 그대로라. 종부세를 내야 하는 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됐기 때문인데요. 기준을 현실에 맞게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 때문에 세금 부과 대상만 늘어나면 징벌적 과세라는 의심과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330만 개인정보 무단 도용. 정부 67억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당사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한 페이스북을 대상으로 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키로 결정했습니다. 페이스북 친구 정보가 최대 1만여 개의 앱을 통해 제공될 수 있었던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면 더 많은 개인정보가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됐을 것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QR코드 출입명부 작성 어려울 땐 6자리 전화번호로 출입명부 작성 대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이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할 때 14로 시작하는 6자리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출입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현재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출입자 명단 관리는 전자출입명부, 수기명부 등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디지털 취약계층은 QR코드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수기명부 작성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과기정통부는 6자리 번호만 누르면 국민들이 간편하고 통화료 부담 없이 출입을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방문자가 시설마다 부여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방문자와 방문 일시를 기록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내 마일리지 얼마 남을까? 카드사 소비자 전전긍긍.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 신용카드는 20개가 넘습니다. 보통 1,000원을 결제할 때 1마일에서 최대 3마일까지 적립됩니다. 하지만 항공사 인수합병 소식에 소비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건 카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카드사와 소비자들 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3분기 현재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는 8,416억 원이지만 대한항공에 인수되면 있는 그대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주택금융공사 12월부터 보금자리론 0.15%포인트 인상.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장기 고정금리 분할 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의 12월 금리를 0.15%포인트 인상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는 유보금자리론과 은행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 만기에 따라 연 2.25%에서 2.50%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이보금자리론은 0.1%포인트 낮은 연 2.15%에서 2.4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역시 2차전지. 하나기술 따상 성공. 이달 두 번째. 25일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한 하나기술은 시초가를 공모가 35,000원에 2배인 7만원에 형성했습니다. 신규 상장 기업의 시초가는 공모가의 90에서 200%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7만원은 하나기술이 시초가로 기록할 수 있는 최고가입니다. 이어 개장과 동시에 급등하며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장중 상한가가 풀리기도 했지만 마감때까지 상승 탄력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이날 시초가 대비 가격 제한 폭인 21,000원 오른 91,0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현재가 기준 공모주 투자자 수익률은 160%입니다. 멈추지 않는 은행채 발행. 은행들이 현금 쌓는 이유. 주요 시중은행들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LCR이 90% 초중반으로 떨어지면서 은행들이 현금 마련에 분주합니다. 은행들이 LCR을 100%로 되돌리기 위해선 분모인 순현금유 출액을 줄이거나 고유동성 자산을 늘려야 합니다. 3분기 말 현재 4대 은행들이 LCR 100%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돈은 약 24조 원에 이릅니다. 내년 3월에 임박해 은행채, 양도성예금 증서 등을 대규모 발행할 경우 채권금리 상승에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시대. 한미 1커피 브랜드 주가는 가장 빨리 회복한 기업은 스타벅스입니다. 24일 전일 대비 1.47% 오른 98.3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로나 이전 최고점인 92.53달러를 가볍게 추월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만 13.05% 올랐습니다. 국내에서는 동서가 코로나19로 재평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맥심과 카누가 이 회사 대표 상품입니다. 연초 15,000원 수준이던 주가가 7월부터 급속히 올라 2배로 뛰었습니다. 10월 26일에는 장중 39,900원으로 연중 최고가를 찍었습니다. 갈 길이 먼 기업도 있습니다. 도쿄 증시에 상장된 도토루 니치레이 홀딩스의 주가는 3월보다도 떨어졌습니다. 일본에서 스타벅스에 이어 매장수 2위인 국민 체인점 도토루 커피로 이름난 기업입니다. 도토루 주가는 연초보다 31% 떨어진 상태입니다. 서울 제로페이 가맹점서 중국 위챗페이 결제된다. 28일부터 한국과 중국 간편 결제가 오는 28일 장벽을 허뭅니다. 서로 다른 규격으로 호환되지 않던 QR코드 결제 상호 연동 작업을 마치고 서울과 부산 전 지역에서 교차 결제가 가능한 시대가 열립니다. 이번 한중간 QR 규격 연동은 한국 QR 체계를 중국 글로벌 기업 텐센트가 최초로 수용했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과 중국은 자체 QR 규격만을 사용했습니다. 다른 QR 체계를 혼용해 쓸 수 없었습니다. 세계 최초로 한국이 중국 위챗페이 QR코드 규격에 한국 QR 체계를 연동, 한중 크로스보더 거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오늘의 경제신문 읽기 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